양버즘 나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가장 많이 가로수로 심는 나무가 무엇인고 하고 물으면 누구나 플라타너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것이다. 정말 그렇다. 어느 논문을 보니 서울 시내 가로수의 49%가 이 나무라고 하니 정확한 조사 자료로도 입증된 셈이다. 무더운 여름날 무성하게 자라난 플라타너스 그늘은 아닌 게 아니라 싱싱하고 시원하다. 서울의 심각한 공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싱그러움을 자랑하는 이 나무를 대신할 가로수를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여름의 녹음과 나무 그늘만 좋은 것은 아니다. 가을의 낙엽은 노란빛이 도는 아주 따뜻한 갈색이어서 보기에 좋고, 가을비라도 촉촉히 내리고 나면 길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도심의 빗속을 거니는 낭만이 제법 좋다. 플라타노스가 보기 좋은 것은 가로수뿐만이 아니다. 널따란 학교의 운동장 가에 가지를 자르지 않아 마음껏 자라난 플라타너스들은 여름 내내 시원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이 나무의 우리말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플라타너스의 우리말 이름은 바로 버즘나무이다. 수피를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동감하겠지만 얼룩얼룩 허옇게 벗겨진 이 나무의 수피가 마치 버즘이 핀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치고는 다소 지저분하여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많을 텐데 북한에서는 버즘나무를 두고 방울나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가을에 조랑조랑 매달리는 열매를 보면 정말 귀여운 방울 같아 그 이름이 무척 부럽다. 만일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의 다른 이름을 하나의 이름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지은이는 아마도 방울나무라는 이름에 표를 던질 것이다. 우리는 이 거리의 가로수들을 보고 그저 버즘나무 또는 플라타너스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나무는 정확히 말하면 버즘나무, 양버즘나무, 단풍버즘나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은 물론 형제간과도 같아서 대부분의 특성이 비슷하지만 잎 모양과 방울의 수가 조금씩 다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는 것은 양버즘나무이다. 거리의 나무가 대부분 양버즘나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양버즘나무의 잎은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길고 방울 같은 열매가 하나씩 매달린다. 이에 반해 버즘나무는 세로의 길이가 더 길어 날씬하며 열매는 한 줄에 3개 또는 그보다 더 많이 달리며 단풍버즘나무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동일하며 균형이 잡혔다. 이 버즘나무들은 모두 버즘나무과 버즘나무 속에 속한다. 버즘나무과에는 오직 버즘나무 속 하나만이 존재하며 버즘나무 속에는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까지 7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북부 온대지방에 분포한다. 가장 흔히 심는 양버즘나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10년경이라고 한다. 낙엽 화렵수인 이 나무는 다 자라면 높이가 40에서 50m쯤 된다. 어린아이의 머리에 얹으면 비도 피할 수 있을 만큼 큼직한 잎은 크게 3 또는 5갈래로 갈라져 있다. 이 나무의 속명 플라타너스는 넓다는 뜻의 그리스어 플라티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나무줄기도 잎도 멋없이 크기만 한 나무에도 꽃이 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5월이면 어김없이 꽃이 핀다. 여느 꽃들처럼 화려한 꽃잎은 없어도 수술과 암술이 따로따로 둥글게 모여 계집아이들 머리를 묶는 방울처럼 화사하게 달린다. 그 크기가 정말 머리를 묶는 방울 정도이니 그 큰 나무에 달리는 꽃송이 치고는 영 어울리지 않게 작고 곱상하다. 버즘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지만 모두 한 나무에 달리는 암수 한 그루이다. 10월쯤 익는 열매는 둥글고 아주 단단하다. 사실 버즘나무가 가로수로 널리 이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뿐만은 아니다. 세계의 가로수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나무가
가로수로서 가지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추위에 강하여 특별한 겨울철 관리가 없어도 되고 땅이 척박하더라도 잘 자라며 더더욱 좋은 특징은 요즘처럼 무시무시한 대기오염에도 끄떡없이 견디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오염의 물질의 흡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양버즙나무는 우리 주위 나무들 가운데 도시에 떠다니는 분진,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뿜어내는 각종 오염 물질을 줄이려고 여러 규제와 노력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단순히 오염 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겨난 오염 물질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자신의 조직에 흡착시켜 줄이는 이 나무야말로 참으로 고맙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버즙나무는 성장이 빨라 어떤 경우에는 1년에 2m씩 자란다고 하니 메마른 도시에 빠른 시일 내에 푸른 가로수를 만들기에도 버즙나무가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양버즙나무 가로수가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나무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어린 잎의 뒷면에 털이 많이 나는데 그 털이 인체에 들어가면 해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이 문제라면 털이 없는 개체를 선발해 육종하면 되지 않겠는가?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한 나무를 개량하여 심는다고 한다. 버즙나무류는 목재의 색깔이 아주 정갈한 느낌을 주며 무늬가 아름다워 식품의 포장재를 비롯하여 각종 가구재로 이용이 가능하며 합판, 펄프재 및 일반 용재로도 이용한다. 버즙나무류는 꺾고질을 하여 번식한다. 봄에 가지를 잘라 하면 뿌리가 아주 잘 나는데 이상하게도 종자를 뿌려서는 1%가 안 되고 종자를 잘 정선하여 마르지 않게 보관하였다가 파종하면 발화율이 15% 정도 된다고 한다. 물론 이식력과 맹화력은 매우 높아 옮겨 심기 용이하다. 세계에서 제일 큰 양버즙나무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나무인데 높이는 45m가 넘고 둘레는 12.7m쯤 된다고 한다.